안녕하십니까,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4편, 달러가 세계 최강? 화폐 가치는 박살, 왜? 이런 주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유리한 점이 있죠. 첫 번째는 모국어가 영어예요. 그래서 굳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너무 좋죠. 두 번째는 사용하는 화폐가 달러인데 이게 기축통화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최소한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될 걱정, 달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유리한 점입니다. 근데 미국인 외에 한국인, 베네수엘라인, 아르헨티나인, 그 밖에 수많은 나라들은 다 비상통화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통화가 원이고, 베네수엘라는 자국통화가 볼리바르,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자국통화가 페소인데 다 비상용 통화로 달러를 좀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미국인은 달러의 가치 하락을 방어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미국인은 그냥 달러만 가져가면 되는 걸까? 이런 약간 호기심이 생기게 되죠. 미국의 모두가 달러를 삽니다. 베네수엘라인들은 자국화폐 대신에 아예 지금 달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물건 살 때. 아르헨티나인들은 달러를 환전을 해서 자국화폐로 월급을 받으면 달러를 환전해서 바로 침대 밑에 보관을 하죠. 한국은 경제적으로 이 두 나라보다 훨씬 안정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험 목적으로 달러 예금을 하거나, 최근 트렌드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을 사서 달러 자산을 좀 가져가는 그런 트렌드로 지금 가고 있죠. 근데 달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도 달러는 과연 영원할까?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달러를 세계 최강으로 만든 역사적인 현장은 브레튼 우주 회의였죠. 그래서 수천 년간 사용된 인류의 화폐는 원래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쪼가리 화폐는 어떻게 신뢰를 얻게 됐을까요? 그건 다 금본위제 덕분이었던 거죠. 금본위제란 정부가 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보유한 가치만큼만 종이화폐를 발행을 해서 언제든 요청 시에는 다시 금으로 바꿔주는 제도죠. 달러를 세계 최강으로 만든 브레튼 우주 이 체제는요, 1944년 1월에 브레튼 우주에서 회의가 시작된 게 계기인데, 이 당시 그 영국의 천재 경제학가 케인즈가 국제통화로 방코르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거의 승전국이자 패권국이었던 미국 대표인 화이트가 달러로 하자는 제안을 해서 거의 달러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 시기적으로 미묘한 시기인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서 1945년까지 6년간 진행이 됐고 거의 막바지였고 거의 미국 연합군의 승리가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입김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갔었고요.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숨겨진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이 패권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문제가 하나 더 있었던 게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유하고 있는 금이 거의 고갈이 됐어요. 이 금으로 전쟁 물자를 다 바꿨기 때문에 금이 거의 없었고 승전국인 미국만 전 세계 금의 거의 70%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 본위제의 특성상 금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가 금이 없기 때문에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게 거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달러 중심의 변형된 금 본위제가 시행되게 되는데요. 미국 달러 35달러당 금 1온스로 가격이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정된, 금과 고정된 이 미국 달러와 다른 나라 통화들은 각각의 나라의 체력들마다 이제 고정 환율로 다시 한번 적용이 돼서 금을 보유한 미국이 각 나라의 화폐를 보증하는, 간접으로 보증하는 약간 그런 형태의 약간 변형된 금 본위제가 시행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달러의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이 됐고, 그거를 이제 예일대 교수였던 트리핀이 얘기를 해서 이제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요. 달러의 유동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감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 글로벌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화폐, 달러 화폐도 비례적으로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공급을 늘려주면 문제가 달러를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달러의 신뢰가 붕괴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 딜레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느 순간에 있어서는 고정환율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트리핀의 예측이었고 그 예측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배신을 때리게 되죠. 그러면서 금본위제가 붕괴가 되는데요. 이 금본위제, 미국 달러 중심의 금본위제가 30년간 유지가 됩니다. 1944년에서 1971년까지 30년간 유지가 됐는데, 근데 과연 미국은요, 금 보유량만큼만 달러를 찍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금 보유량을 훨씬 뛰어넘는 달러를 마구마구 찍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의 홍길동이
1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때 1만 달러를요 미국 정부에 넘기고 1만 달러 나누기 35달러면요 금을 무려 286온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 과거 그걸 사례를 대입을 하면, 그러면 홍길동이 금 286온스를 받아서 종로 금은방에 팔아버리면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화폐를 남발했기 때문에 미국 달러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고 각 나라들의 금태한 요구가 빗발치게 됩니다. 실제 미국 화폐, 달러 화폐 남발로 금 가치가 폭등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거죠. 불안해진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등의 국가들은 미국에 달러를 주고 금태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순간 미국은 가지고 있는 금을 거의 다 내줘야 되는 상황에 대해 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1971년 8월에 닉슨 대통령은 엄청난 배신을 하게 됩니다.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을 하고 재무장관에 지시를 하죠. 이게 바로 닉슨 쇼크입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브레튼 우드 체제는 완전히 붕괴가 되고요. 고정 환율제는 완전 붕괴되고 결국은 일정 시기가 지난 다음 변동 환율제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유럽 여러 나라들이나 일본 등 달러를 가지고 있던 수많은 나라들이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환평가 손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금본위제가 붕괴된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미국의 달러가 드디어 무한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이제 내가 금을 얼마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달러를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의 제약 없이 미국은 마음대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순수한 신용만으로 발행된 화폐, 신용화폐, 금본위제의 화폐가 아니라 그냥 신용화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화폐는 엄밀하게 말하면요. 금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미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러시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각국의 신용만으로 발행되는 이 법정화폐는 과연 믿을 만한 화폐일까요? 현대적 개념의 달러는 불과 50년 역사에 불과합니다. 이 신용화폐는 과연 영원 불멸할 것인가? 달러는 그냥 명목 화폐일 뿐이지 인쇄소에서 찍어내는 이 달러가 건전화폐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달러가 원, 엔, 위안화 대비해서 엄청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럴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최근 한 3년 환율 변동을 보면요. 달러의 초강세는 아주 확실합니다. 2020년 말에 한국은 1달러당 1,085원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1,085원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런 때가 있었나 싶지만 불과 2020년 말에 1,085원이었는데 지금 2023년 9월 현재는 1,335원. 거의 25% 이상 절하가 됐죠. 일본은 1달러당 103엔이었던 게 147엔이니까 거의 40%가 절하가 됐습니다. 중국도 6.5위안이 7.3위안이니까 조금 약세를 보였죠. 특히 일본이 극적으로 환율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달러가 강세인데 무슨 화폐 가치가 하락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좀 다른 얘기죠. 달러가 초강세라고 해서 그 달러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강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달러의 실제 구매력, 화폐 가치가 높은 건 아니라는 거죠. 1970년에 맥도날드의 빅맥 햄버거 가격은 65센트였는데요. 2023년 현재 대략 빅맥 가격이 5.5달러니까 가격이 8배 급등한 거죠. 이거는 다시 거꾸로 말하면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한 거고요. 빅맥 가격으로 봤을 때 달러 가치를 평가하자면 50년간 약 90%의 가치 하락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50년 전에 만약 한국 짜장면 가격 비교를 해보면 1970년에 짜장면 가격은 1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짜장면 가격은 7,000원이 넘죠. 가격이 50년 만에 70배가 급등을 한 거고요. 이건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폐 가치가 폭락한 거죠. 그래서 짜장면 가격으로만 이제 원화가치 대충 평가하면 50년간 약 98%의 가치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의 대안은 뭐냐? 화폐를 들고 있는 게 대안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화폐는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인류의 3대 발명품은요. 요즘 시대는 인터넷이나 아이폰을 들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불, 바퀴, 언어. 근데 누군가는 화폐를 꼽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폐는 그만큼 혁신적인 발명품이긴 한데 화폐의 3대 기능은요. 교환 기능, 가치 척도 기능, 그리고 가치 저장 기능이 있는데 화폐의 기능 중에 제일 취약한 게 이 가치 저장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밀턴 프리드먼 경제학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든 화폐적인 현상이다. 또 다른 말로는 화폐 남발 때문이라는 표현인데요. 인플레이션은 화폐량이 생산량보다 빠르게 증가할 때 발생하는 화폐적 현상이다. 이렇게 밀턴 프리드먼은 단언을 하죠.
그래서 미국의 계속되는 화폐 난발, 뭐 가까이는 이 코로나19 때도 좀 많이 재정을 풀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압권이었던 게, 이때는 사실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있었죠. 왜 부실 금융기관들의 세금을 써서 그렇게 지원을 하냐, 대규모 구제금융을 하냐, 이런 어떤 모럴 해저드 논란까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논란이 많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최초 설계자였던 사토시는 굉장히 분노를 하죠. 그래서 사토시가 어떤 백서에 이렇게, 논문에 이렇게 씁니다. 중앙은행은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어야 함. 하지만 화폐 통화 역사는 신뢰 위반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분노를 표현을 하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래서 드디어 비트코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기존의 그런 종이화폐와 다른 가장 강력한 차이점이 있죠. 그건 바로 발행량을 130년간 2100만 개밖에 발행할 수 없게 제한해버립니다. 이게 2009년 1월 3일에 최초 발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마음껏 발행하는 기존 화폐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중앙 집중 방식이 아니라 분권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말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난 거죠.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화폐와 달리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럼 비트코인은 화폐일까요? 아닐까요? 비트코인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사토시는 화폐를 대체할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비트코인은 화폐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 있죠.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각국의 정부가 화폐를 남발한다면 대안화폐로의 가능성은 점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 가능성이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락하는 화폐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과연 미국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명한 미국인의 포트폴리오에는 당연히 실물 자산의 핵심이 미국의 핵심 도심 부동산이 들어있어야겠죠. 뭐 예를 들면 뉴욕이라던가 워싱턴이라던가, 돈이 있다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달러 기반의 1등 미국 주식은 이런 강력한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달러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일부 해지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비트코인 4편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트코인 5편에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